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주식 유튜버가 말하는 그 손절의 기준을 그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본 당사자가 그 개개인마다 그 해당 영상을 통해서 내 기준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손절가나 손절 라인에 대해서 혹은 목표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자,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격에 종목을 잡은 거예요. 이 가격에 30%에 상한가를 말 줄 알고 잡았다라고 할게요. 근데 상한가를 분명 말았었는데 상이 풀린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이거 상한가 말았네 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HTS든 MTS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내일 또 올라가겠네 하면서 잡아놨는데 나중에 열어봤더니 종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게 되느냐? 바로 비중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고가에 비중 베팅을 크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의 비중을 베팅을 했습니다. 100%의 비중을 베팅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혹은 50%의 비중을 베팅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큰 비중을 베팅을 했어요. 자, 이런 사람하고 애초부터 이 고가에 잡았지만 비중이 5%밖에 안 들어갔어. 아니면 뭐 10%밖에 안 들어갔어. 이런 사람하고 대응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유튜버가 이 가격에서는 손절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손절을 할 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이 비중을 100%를 채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비중을 100%로 들어간 사람. 자, 이 고가에. 자, 어떠한 유튜버가 종가 15%에 마감했지만, 자, 마감했지만, 0%까지 밀려도 여기까지는 재차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반등 시 손절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는 자, 이 종가에서 오늘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지만 수급도 좋게 들어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리스크가 너무 큰 상태죠. 그쵸? 이 주식이라는 것은 100% 정답이 없습니다. 100% 정답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에 이야기했던 뭐 이렇게 눌렸다가 여기까지 반등은 나옵니다 라고 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든 아니면은 종가 이렇게 마감했지만 수급도 들어왔고 뭐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합니다 라고 이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 마음을 실든 대응을 할 때 일단은 비중이 100%라면 아니면 비중이 50%라면 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자의 상황으로 갔다라고 보겠습니다. 전자의 상황으로. 종가가 11,50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종가가 11,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주가가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5%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0%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0%까지 떨어졌으면은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죠? 마이너스 30%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종가에 손절을 했다면, 그쵸? 종가에 손절을 했다면 마이너스 15%에서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그 후자 유튜버의 말, 종가가 마이너스 15%의 형성을 했지만 수급도 들어가 있고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할 겁니다. 이 사람을 말만 듣고 비중을 그대로 홀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30%를 맞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15%에서 차라리 이 종가에서 차라리 15% 손절을 하고, 종가에서 15%를 손절을 하고 여기서 잡은 다음에 반등 나올 때 파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왜 30%를 맞고 다시 15% 올라오는 걸 기다리냔 말이에요. 자, 근데 15% 올라왔는데 만약에 올라오면 다행이에요. 맞죠? 15% 이게 종가 여기까지 밀렸어요. 이 0%까지 밀렸지만 15%까지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안 올라오면? 그렇게 되면 이 손실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을 10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300만 원만 150만 원만 깨지면 될 거를 200만 원, 뭐 300만 원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후자 유튜버의 말을 듣고서 홀딩을 했을 경우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전자 유튜버의 말을 듣고 홀딩을 했을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죠. 왜냐면 여기까지 반등을 했을 때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주식 유튜버가 말하는 그 손절의 기준을 각자의 비중과 내가 추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비중이 50%, 비중이 100%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베팅을 했기 때문에 종가가 마이너스 이때 잡은 거죠. 플러스 30%일 때 잡았는데 종가 15%로 마감을 했으면 마이너스 15%인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비중을 절반이라도 덜어내놓고 주가가 혹시라도 밀렸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해놓고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반등 시 탈출 계획을 세우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또 사람 심리가 떨어졌다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보다 종가가 이렇게 형성은 됐지만 재료도 살아있고 수급도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유튜버의 말을 더 그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으로 더 치중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 비중을 야 50%만 갖고서 지금 뭐 굳이 손실 15%낼 필요 있어? 다시 반등 나온다는데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게 훨씬 낫지. 왜 굳이 지금 100%의 비중에서 내가 150만 원을 지금 손실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일 반등하면은 80만 원, 70만 원만 손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분이 어떠한 유튜버의 영상을 봤을 때 혹은 뭐 이제 공개적인 그런 방송에서 뭐 나오는 뭐 영상들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손절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바로 내가 해당 종목을 접근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급등했기 때문에 테마를 보고 접근을 한 거다. 나는 이 종목을 단기로 보고 접근을 한 거다. 아니면 나는 수익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다. 아니면 나는 장기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종목에 접근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신은 있는지,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놓고 계속 불안하거나 걱정이 된다면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수 전에 반드시 나 이거 사놓고 감당이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중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단, 지금 내가 매수한 평단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평단에 따라서 손절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한테 남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종목의 평단을 얼만큼 낮출 수가 있는지, 그리고 평단을 낮췄을 때 혹시나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낮춘 평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지,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매수자 같은 경우에 비중이 50%로 예시를 들었었죠. 내가 현금은 없지만 내가 비중을 50%를 베팅을 했지만 비상시에 내가 다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정리를 하고 이 종목에 다시 한번 평단을 낮춰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권이 몇 프로인지, 아니면 수익권인 것이 있는지, 매도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손절을 또 고려를 할 때 가급적 기준을 정해놓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을 손절을 했을 때 어느 금액까지는 손절해도 괜찮아, 난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아 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손절을 고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21선이 깨지면 손절하겠어, 나는 5일선이 깨지면 손절하겠어, 121선이 깨지면 손절하겠어, 이평선을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는 기준을 잡아 놓던지, 아니면 수급이 그동안에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나는 이 주가가 어디까지 밀려도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면 난 손절을 하겠어 라는 기준을 정해놓다라는지, 아니면은 이 해당 종목의 재료는 아직 살아있지만 재료가 소멸되면 난 손절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죽었다고 판단되면 난 손절하겠어 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내가 보기엔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손절을 고려를 하신다든지, 뭐 악재 공시가 떴다든지 악재 뉴스가 떴다든지, 호재 뉴스가 떴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면 난 손절을 하겠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위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면, 조금 전에 밑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3,000원에 잡았습니다. 13,000원에 잡았어요. 근데 현금도 있고 비중도 크지가 않아요. 비중도 뭐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종가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5%를 겪고 있지만 평단을 낮춰서 반등 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을. 만약에 주가가 나는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에서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하겠어, 아니면 종가에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하겠어, 아니면 저가에서, 이거는 기준봉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봉. 이 기준봉 안에서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기준봉을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분할 매수해서 수익 관점으로 더 끌고 가볼 건지,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에 13,000원에 잡았지만 난 마이너스 30%가 되면 이때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여기에 1,000만원 집어 넣었어. 마이너스 30%가 되면 만원이라는 가격이 왔을 때 나는 1,000만원을 더 집어 넣을 거야. 자, 그러면 평단이 11,500원이 되니까 이때 만원에 잡아서, 지금은 마이너스 15%를 겪고 있지만 나는 1,000만원을 더 추가 매수할 여력이 돼. 그러면은 나는 만원에 잡아보는 거예요. 만원에 잡아서 평단을 11,500원으로 낮춰놓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때 유튜버가 0%까지 밀려도 종가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10,000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11,500원을 만들어 놓고 종가까지 올라오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때 상황을 또 지켜봐야 돼요. 이 종가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 종가를 뚫어주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종가까지 올라왔다면 내 본전까지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강한 저항이 생긴단 말이죠. 강한 저항.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비중의 절반은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애초부터 나는 이 종목을 처음에 1,000만 원어치를 매수를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원치 않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애초부터 주식을 매수를 할 때에는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1,000만 원 들어가서 평단을 여기를 맞췄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1,000만 원어치는 덜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저가가 왔을 때 전량 매도를 해놓고 여기서 다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본저가가 왔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더 갈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돼도 절반 물량은 매도를 해야 추후에 대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내 예측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본전까지 왔는데 이렇게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2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올라가. 본전까지 왔어. 근데 본전까지 안 온다고 하더라도 한 호가만 더 1%만 더 올라와야하는데 1%를 못 올라와요. 그러더니 11,400원 터치하고 쭉 다시 0%까지 밀려내려 옵니다.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여기서 비중을 다시 채웠다면 비중의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추후에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종각 부분까지, 이 저항 부분까지 왔을 때 상황이 생각보다 힘이 딸리네, 좋지 않네. 그러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해놓고, 아니면 그게 마이너스 1%가 됐든 마이너스 5%가 됐든 마이너스 15%짜리가 마이너스 5%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놓고 나는 이 종목을 계속 더 지켜보고 싶고 더 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의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들을 그냥 맹목적으로만 대응을 하실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매매에 대해서도 좀 계속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돌아오는 장에서도 꼭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